광고.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전기요. 전기요. 꺼낼 때 됐죠. 아 좋습니다. 한번 우리 이현정이 그거 한번 좀 봐주세요. 예, 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의 명가 이메텍의 그 2020년형 프리미엄 소프트 벨벳 전기요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를 합니다. 그 정도면 1인용 되겠네요? 그렇죠. 그쵸? 싱글. 네. 부드럽네요. 벨벳. 1인용. 1인용이 좀 작네요. 1인용은 이제 우리 이현정 앵커 같은 분한테는 1인용이지 뭐 저기 정상근 선수는 네. 절반밖에 안 되겠네. 상반신용. 아니, 그러고 보니까 저 전기요를 그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뭐로 누우시면 등치가 큰 사람들은 전기요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한겨울에도 문 열어보자요. 네, 못 들어가요. 네. 그러고 보니까. 뭐 내내 열어놓진 않고. 그래도 네. 자, 그래 저 이메텍 전기요의 그 어떤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명품 브랜드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안전성. 초소형 열선으로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과전류, 과열 방지, 누전 때는 자동 전원 차단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또한 이메텍 전기요는 국가공인시험연구원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서 라돈 안심 인증을 받았습니다. 라돈 예전에 그 라돈 침대 기억하시죠? 방사능 일종이죠. 그렇습니다. 네, 방사능 물질. 독일, 이탈리아, 대한민국 세 개 나라의 전자기파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예. 자,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오코텍스 인증도 받았어요. 오코텍스는 뭐냐면은 친환경 인증 시스템입니다. 유럽에. 자, 전기요에 사용된 원단이 인체 무해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코텍스로 해가지고 이 원단을 그 먹는 사람도 있어요. 뭘 무해하니까. 네. 예. 믿는 사람 있을까? 글쎄요. 네. 있을 것 같아. 썩미당 송편에 들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인체 무해합니다. 피부가 예민하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 아유, 맘 편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전기요 때문에 피부 알레르기 반응하는 분도 있나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벨벳 소재가 아니라 비닐처럼 된 거 있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게 이제 피부에 바로 닿으면 열 때문에 민감해서 알러지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자, 그런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경제성입니다. 100와트로 하루 6시간 사용 기준. 한 달 전기세는 1,130원. 1,130원. 이 전기요 때문에 이게 정말 엄청난 전기세 걱정하시는 분들, 이메텍 전기요에게서는 그런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네. 전기요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는다는 생각은 이메텍에게는 편견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요. 자, 여러분 전기요라 하더라도 전기를 많이 안 잡아먹는 이메텍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세 번째 편의성입니다. 이메텍 전기요는 물 세탁이 어떻게 전기요인데 물 세탁이 가능하지? 이게 사실 못 빨면 진짜 찝찝하거든요. 오래 그렇죠. 쓰니까. 네. 물 세탁할 수 있으면. 글쎄 말이에요. 조절기만 분리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안에 그 전기 이거를 그렇죠. 분리를 한 다음에 네. 여기 꽂는 것만 빼면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것만 예. 제가 다 마셔. 근데 안에 열선이 있는데도 이렇게 요것만 빼면 요렇게 가볍게 세탁하셔도 된다는 세탁기 돌려도 된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예. 오. 안에 열선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최소화돼 있다고 했잖아요. 최소화돼 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절기만 분리하면 손빨래든 그 세탁기 빨래든 모두 가능합니다. 그만큼 얇고 가벼워서 정리 수납도 간편하고요. 또한 좌우 분리 난방으로 개인의 온도차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요. 싱글은 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불에 둘이 누워 있으면은 더블인 경우. 이거는 싱글이고. 그렇죠. 맞아요. 같이 자는 사람이 온도가 비슷한 사람이 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집도 맨날 싸우거든요. 그러시구나. 열이 필요하시고. 저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타서 한여름에도 뜨거운 물에 씻어야 되고 저희 남편은 한겨울에도 찬물에 씻어야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완전 극단적이네요. 네, 그래서 저희 딸도 더워서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 집안 온도 맞추기가. 따님은 또 아빠를 닮으셨어요. 아빠랑 똑같아가지고 땀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저는 막 몇 개씩 껴있고 거의 나체 상태로 돌아다니는 사람. 한 집에서. 한 집에서. 네, 온도차가 크네요. 그래요. 남극과 아프리카가 공존하는 게 그렇죠. 자녀들 보면은 중간이 없어. 한쪽이에요. 둘 완전히 중에. 한쪽으로 완전히 편향이 돼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커플들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좌우 분리난방도 가능하고요. 두한 조결,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 사이즈로 제작이 됐습니다. 네. 즉 어깨부터 발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제작된 전기요입니다. 네, 그래요. 이메텍 벨벳 전기요 싱글 같은 경우에는 정가는 19만 8천 원인데 김용민닷컴은 10만 2,500원. 오, 거의 반값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이메텍 벨벳 전기요 더블 정가는 25만 8천 원인데 김용민닷컴은 14만 9천 원. 와, 어마어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김용민이가 지금 깔고 앉았는데 아이고 요거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거. 뭐 전기가 있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이메텍 그 온열 방석 히팅 패드. 네. 뒤집어 뒤집어. 방석이라고 하기엔 너무 눌렸네. 원래 원형이 이게 아니었는데. 원형이 이거. 예. 자, 이메텍 그 온열 방석 히팅 패드도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용민닷컴에서 확인해 주시고 엉덩이가 차가우면 하고 또 일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자분들은 네. 아까 사진 보니까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이걸 배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배에다가 그러네. 차가우면 좋지 않으니까 그렇게 쓰시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아니 사실 뭐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속이 안 좋으면은 배를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네네. 언제 어디서든 365일 필요한 이메텍 온열 방석 히팅 패드 여러분들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유 추석이라서 광고가 많습니다. 네. 자, 이번엔 예, 그래 여기도 놔주시고 오 조심해 주시고. 자, 이번엔 디아페 비누. 아이고 세상에. 비누. 디아페 비누 써보셨어요, 우리 이현경 앵커? 아직 세상에 이걸 안 써보셨단 말이야. 네. 오늘이 9월 며칠이에요? 오늘이 9월 21일이죠. 21일이요. 9월 21일이 이현경 인생에 전과 후가 나뉘는 전과 제가요? 후가 나뉘는 정말 부럽습니다. 네. 아직 디아페 비누를 경험해보지 않으셨다니. 오늘로써 이제 새 인생이 네. 시작되는 새 인생이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디아페 비누 추석 선물로 디아페 비누만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추석 선물뿐 아니라 환절기 피부 관리를 위한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갑자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피부 간지러움을 토로하시는 부모님들, 네네. 디아페 비누를 선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추석 추가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디아페 비누 2세트를 사시면 1개를 추가로 드리고 3세트를 주문하시면 2개를 추가 증정합니다. 세트라고 하는 건 우리 정상근 동지 요거예요. 요거 3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저 한 세트가 아니라 2세트 사면 한 세트 한 개를 더 드리고 이 3세트 사시면은 2개 같이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자, 회사 직원분들께 모임이나 동호회의 단체 선물용으로도 참으로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좀 더해지면은 이제 디아페 비누에 좀 새겨드리려고. 새겨드리려고. 어떻게? 우리 부장님 얼굴 새겨드리고. 네네. 네, 그렇죠. 소주잔처럼. 네, 그렇죠. 네, 국장님 얼굴도 새겨드리고. 빨래 비누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국장님 아까워. 얼굴 너무 아까워요. 정제된 유황을 사용하고 있고요.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특히 그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네, 그래요. 지성 피부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까? 지성도 좋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지성미가 넘치는 분, 건성미가 넘치는 분들 모두 좋습니다. 거기다가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사용해서 보습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하는데 단순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시킨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정말 좋습니다. 자, 건조한 날씨 환절기에 특히 좋은 디아페 비누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는 아니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압도적 최저가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대본에 적힌 대로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읽은 거 다 저 대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아멘. 네. 광고까지 아멘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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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요.
자,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포장이 제거된 실속형 옵션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럼 또 싸게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자, 여러분 디아페빈으로 행복한 추석. 이 추석 선물로 이만한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한번 저희가 전두환 씨한테 한번 보내드리려고 생각 중입니다. 깨끗이 닦으시라고. 아니 뭐 하여튼 그런 분들은 이제 샴푸와 비누에 구분하실 필요가 없는 분들이죠. 경계가 필요 없으니까. 전두환 씨한테 이제 선물로 하나 보내드릴까 해서 네네.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예, 그래요. 전두환 씨도 살아야지. 예.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저도 뭐 광범위하게 보면은 뭐 선택지 정의와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이 지금 지난주에 좀 피크를 치고 지금은 이제 좀 그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아니 더 나올 것도 없어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또 관련 얘기가 나오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뭐 언론이 뭐 공직자에 대해서 뭐 검증하는 거나 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뭐 그런 건 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의 지금 언론의 문제 제기 방식이 좀 이전이랑은 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김윤 PD가 얘기했던 그 신문이 좀 화랑이었던 시대, 뭐 그때 전성기 보면은 시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신문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그 짜다 보니까 지면을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제 그 어떤 보도가 나오면 이게 다 기승전결이 과거에는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의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또 그 의혹의 문제점이 무엇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렇다면 그 이 의혹이 제기된 증거는 무엇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반론을 받고 좀 그런 끝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신문을 할 때는 그냥 한 면에 쭉 펼치니까 그냥 쫙 그 순서대로 좀 읽을 수 있게 이게 제공이 됐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된 지가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온라인으로 이제 단편으로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뭐 그 짜여진 기사, 뭐 이렇게 대충 이제 만들어진 기사들이 계속해서 포털에 메인만 걸어주면은 그냥 페이지 뷰수가 그냥 나오고 맞아요. 그냥 그대로 대중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황당한 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단독을 한 3-4개 매체가 달았는데 다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이게. 맞아요. 진짜 많아. 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어떤 매체에서 뭐 이렇게 추미애 장관 측이 민원실에 전한 파일이 있다. 거기서 뭐 어떤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파일이 알고 보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계속 단독을 달고 계속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이제 포털을 통해서 언론을 보시는 분들은 딱 보는 상황에서는 이 단독 보도가 이렇게 많고 뭐 이렇게 보니까 이 추미애 장관이 문제가 많긴 많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끝내버리는, 그렇게 인식적으로 한번 결정이 났으니까 포털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속 또 언론 보도가 또 제공이 되고, 좀 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지 않아?라고 하면은 오히려 막 추미애 장관을 편드는 것처럼 이제 공격이 가해지고 좀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편집국장의 스멜이 좀 느껴지는데요. 우리 한동훈 편집국장께서 기사를 던져주셔가지고 똑같은 건데 내가 유일하게 받은 걸로 알고 나만 받은 건 줄 알고 그렇게 단독으로 올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든다. 근데 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고의성이 굉장히 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뭐 고의든 아니든 어쨌든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이 한쪽으로 여론을 계속 몰아치는 듯한 이제 느낌을 네. 계속 좀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효과적으로 이 여론몰이를 하는 방식이 역시 이제 기사의 제목일 텐데. 특히 뭐 조국 전 장관 때도 그랬지만 이번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역대급 제목들이 좀 많이 나왔다. 아까 이현경 에디터께서 얘기했듯이 가만히 보면 이게 사실이 아닌데 좀 뭔가 좀 몰아가거나 아니면 뭔가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는. 굉장히 좀 이렇게 편파적으로 뭔가 진행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다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좀 이렇게 몇 개 좀 찾아봤어요.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굉장히 좀 심하더라고요. 네. 요새 이제 제목을 너무 어처구니 없게 다는 게 이제 조선일보가 굉장히 좀 심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이 제목의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27살 아들은 아이, 26살 행정병은 아저씨, 추미애에 열받은 군인들. 이 제목을 보고 네.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맥락이냐면 이 추미애 장관이 그 아들 관련 휴가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뭐 우리 아들이라거나 뭐 제 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익명으로 써 있으니까 이름을 밝히기는 당연히 곤란하고 뭐 아들인데 뭐 다르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아들인데 아저씨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인데. 아들인데 네.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라고 한 것을 두고 그러니까 27살 자기 아들은 아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제보한 당직 사병은 아저씨. 그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아저씨가 뭐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자기 아이들은 27살 아들은 아이면서 다른 자식들 그러니까 남의 자식은 26살 행정병은 어떻게 아저씨가 되냐 이랬다면서 이제 군인들이 열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옆집이 아니라 그 같은 부대가 아니면 옆집 아저씨라고 한다. 라고. 뭐 그런 철의 맥락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이 당직사병이란 말이 이게 쉽게 머릿속에 안 떠올려졌을 수도 있고 뭐 어쩌다 보면 계속 대정부 질문도 뭔가 물어보니까 뭐 저도 가끔 뭐 마시죠 하거든요. 뭐 그 아저씨 누구더라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제목을 딱 뽑아가지고 열받은 군인들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아니 이걸로 누가 열받아요? 아니 뭐 열을 받을 수 있다고 누가 열받았대? 그 기사에 열받은 군인이 나와요? 열받은 군인이 누구냐는 거죠. 제 말. 아니 기사에 없어요? 뭐 자세히 뭐 보진 않았는데 어쨌든 뭐 네티즌들 반응이겠죠. 아마 100%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뭐 추미애 열받은 군인들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마치 이제 뭐 그 20대들의 뭔가 정서를 건드린 것처럼 이게 그 제목을 쓴 걸 보고 몇 개를 좀 더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쭉 이 제목들을 한번 수소문을 찾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봤던 그 시간순 역순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이 추미애 딸 식당 단골 연예인 그 법무부 멘토단으로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는 제가 봤는데 이 단골 연예인이 이제 줄리안이라는 이제 벨기에 분이세요. 비정상 회담에 네, 많이 나오셨던.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가 이제 추미애 장관 딸이 하셨던 데가 뭐 맛집인지 방송에 소개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 방송에 오셨던 패널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게스트였는데 이분이 여기서 이제 식사를 하고 뭐 당연히 이제 방송이니까 맛있다고 했겠죠. 근데 뭐 줄리안 씨가 저 여기 단골이에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법무부 멘토단에 선정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법무부 멘토단에 선정한 사람이 줄리안 씨만 있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식당 단골이라고 법무부 멘토단에 뽑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짜치잖아. 이게 뭐 단골 손님이어서 뭔가 특혜를 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뭐랄까요? 하여튼 뭐 돈이 나오는 걸 해주던가 뭐 하여튼 뭐 자리가 있는 걸 주던가 그러지. 법무부 멘토단이라는 게 그냥 명목상 그냥 홍보대사 같은 일종의 거예요? 홍보대사 같은 식인 거잖아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이 잘 짜맞춘 각본처럼 추미애 사과한 날 아들 소환 조사. 검찰이 봤어요. 검찰이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을 소환한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근데 이 알려진 날이 이 추미애 장관이 그때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으로 맞아요. 입장을 발표한 날, 그날 이제 그 아들이 소환 조사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목에다가 잘 짜맞춘 각본처럼이라고 썼어요. 이 잘 짜맞춘 각본처럼이라는 말은 여기 수사하는 검사가 뭔가 편파적으로 추미애 장관에게 유리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뉘앙스로 들려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또 노린 것일 것이고. 예. 그런데 며칠 전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이 추미애 아들 수사 부장검사 알고 보니 카투사 출신. 카투사를 잘 아니까 잘 수사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 기사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제목이에요. 내가 당직병이다. 네티즌들 추미애 감싸는 여권의 분노.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이 추미애 장관을 감싸는 여권에 이제 분노해서 내가 당직병이다라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추미애다에 맞서서 해시태그 뭐 이런 거 달았다는 얘기죠. 뭐 그런 셈이죠. 그래서 아니 뭐 네티즌들이 뭐 추미애 장관을 감싸는 여권에 뭐 분노할 수도 있죠. 뭐 자세한 내막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은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내가 당직병이다라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좀 금시초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좀 봤더니 이 내가 당직병이다 운동이 뭐냐면은 하태경 의원이 하는 운동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네티즌이에요? 네티즌이지.
네티즌들이 관심 있는 이슈를 네. 항상 거기 부합하게 어쨌든 뭐 내상 운동을 이렇게 부응합니다. 네.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내가 당직병이다 운동을 한다 뭐 이런 제목이었고요. 그리고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복귀 안 시키고 전화로 휴가 연장할래요 청원도. 네, 이게 국민청원에 우리 아들 복귀 안 시키고 전화로 휴가 연장하겠다라는 그 제목에 이제 청원이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청원을 찾아봤어요. 실제로 이런 청원이 있는지. 아, 네. 네, 실제로 이런 청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쭉 그 조선일보 보도까지 탄 기사였던 거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거 포털의 메인에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을 때 이 청원에 서명한 사람이 18,000명이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을 그 시점에서는 그보다 더 적었겠죠. 네, 그렇지. 숫자가 적었을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네. 사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 그쵸. 네.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한 20만 정도 육박을 하거나 아니면 하루 중과세가 엄청나게 큰 이 청와대 청원들이 보통 언론에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청원은 뭐냐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것도 아니고 뭐 하루세 확 올랐던 것 같지도 않고 이 조선일보나 포털에서 이거 기사를 걸었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한 18,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대체 무엇 때문에 조선일보식 했을까? 선택적 정인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그 주장도 있습니다. 이 추미애 방패 의원 태반이 군면제나 6개월 단기 사병. 네. 의혹 제기하는 애들도 군면제거든요. 아니 거기는 사주가 군면제야. 네. 뭐 애들이라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서 문제 제기하는 의원님들도 네 태반이 지금 군면제예요. 네. 뭐 조선일보는 김웅 의원 막 이런. 사주가 군면제야 사주가. 네, 조선일보도 지금 사주가 군면제고. 네. 뭐 어쨌든 뭐 이렇고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좀 회자가 됐던 기사이긴 한데 이것도 제목에서 단독 60대 1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 그거. 네. 이라는 제목의 참.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와 이건 또 뭔 말인가 해가지고 저도 눌러서 한번 봤는데 네, 이거는 조선일보도 그 이 기사를 내면서 다소 그 자신들의 기사가 의심스러웠는지 굉장히 중언부언을 많이 달아놨어요. 네, 뭐냐면은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응모해서 당첨이 됐다, 인턴이 되는 합격이 거잖아요. 됐다, 네. 인턴이 됐다라는 건데 마치 이제 그 제목만 보면은 60대를 뚫고 뭐 추미애 장관 아들 인턴 중이라고 해서 뭔가 특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정작 조선일보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추미애 장관 아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영국에서 축구 관련 연수를 다녀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중언을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물론 이후에 굉장히 여러 분들에 의해서 좀 팩트 체크가 된 기사긴 하지만요.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일보를 좀 대표적으로 보면은 진짜 뭐 좀 지금 뭐 중앙일보나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이 제목으로 특히 뭔가 좀 이슈를 빠르게 좀 안 좋게 몰아가려는 측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포털에 보면은 제목들만 둥둥 떠다니는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사 자세히 안 보니까. 일단은 뭐 제가 앞서 얘기한 대로 요즘에는 디지털 퍼스트라고 해서 우선 기자가 뭐 마감 시간 이런 거 없이 기사가 완성되면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국에는 종이 신문이 나온 거는 이 편집진들이 그 그 중에서 올라온 기사들 중에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는 건데 대개는 이제 자기들이 진실에 기초해서 기사의 그 어떤 사실의 바탕에서 제목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면에 있는 기사를 많이 읽히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마구잡이로 거의 문학적 소양을 총동원해가지고 네. 제목을 달고 그 제목이 그러니까 절반은 사실이지만 절반은 어그로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좀 여당 그럴 의원들 거라고 좀 네. 봐요. 예. 여당 의원들 중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의 대변인 분이셨는데 제가 지금 잠깐 이름 기억 안 나가지고 아니요 이재정 의원 말고 그 안중근 의사의 격언에 좀 비유한 박성준. 박성준 의원님. 네. 그 안중근 의사의 격언에 좀 비유한 게 있었는데 이 제목에 뭐로 달렸냐면은 추미애 장관 아들을 안중근에 비유했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사실 뭐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뭐 어떤 격언을 했는데 뭐 이제 몸이 격언처럼. 아픔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뭐 이제 군대에 갔으니까 좀 이런 뭐 그런 이제 격언을 신청한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취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비유가 좀 과하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그래도 다만
하여튼 뭐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군대를 가고 이 군대를 가서 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안중근 의사 격언에 맞는다고 봐요. 그 모든 이제 우리 그 군에 간 우리 장병들도 다 그렇다고 보는데, 근데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중원부 뭐 얘기 있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 안중근 의사의 비교를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이 안중근 의사와 같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가 이런 격언을 했는데 뭐 추미애 장관 아들이 뭐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은 좀 어느 정도 막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제 거기 저 박성준 의원이 그 사과를 했단 말이에요. 사과를 하면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지. 야, 오독하지 마. 내가 한 얘기는 이거야. 언제 내가 안중근 의사를 저기 추미애 장관 아들에 비유했니? 얘들 난독증 있나 보네. 이렇게 나가야지. 그냥 비난을 피한다고 그렇게 저기 바로 사과를 해버리니, 제가 사과한 사람으로서 사과하니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사과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자기 양심에 비추어 그런 뜻이 아니었다면 맞서 싸워야지. 자기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지. 왜 거기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야, 니들이 봤을 때 언론이 무리하게 그 공세를 퍼부으면은 끝까지 버텨. 내가 뒷받침해 줄게. 이래야 되는데, 아마도 뭐 대표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마 바로 사과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과하면은 사과했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러지 않아요. 아유, 나 참 너무 답답하네. 진짜. 그래서 뭐 지금 뭐 제목으로 근데 그렇게 안중근 의사와 비교했다라고 나와버리니까 뭐 아니 안중근 의사 뭐 그 말이 뭐 부적절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안중근 의사랑 비교를 한 건 아니고 뭐 그 미국 헌신 군인본분이라는 격언에 이 추미애 장관 아들도 이제 뭐 군대를 간 것 뭐 이 얘기를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마치 이제 편파적인 것처럼 이제 받아들여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제목을 통해서 여론을 이제 끌어나가는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제 가장 선봉에 섰던 매체가 바로 이 그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뭐 이른바 보수 매체들이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다른 혹시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뭐 PV를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제목을 다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최근 논란이 됐던 박덕흠 의원 관련 기사 제목을 좀 찾아봤는데, 그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이 박덕흠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뭐 기사량이 적기도 하지만 뭐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박덕흠 가족 명의 건설사 피감기관서 1천억대 공사 수주 의혹. 그러니까 정통 쩌널리즘의 제목을 뽑고 있죠. 보통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죠. 그리고 국민의힘 박덕흠 피감기관 수주 의혹 서울중앙지검 조사 2부 배당. 이거 그냥 팩트만 기반으로 되게 건조하게 드라이하게 건조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침 또 나경원 의원이 또 그 법정에 나왔더라고요. 나경원 의원이 또 법정에 나와가지고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보도를 한 걸 봤는데, 뭐 기사가 뭐 별로 없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기사 제목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팩트 충돌, 패스트트랙 충돌 첫 공판, 나경원 여당 횡포에 저항한 것. 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나요? 엄청 차이가 나죠. 제가 여기서 그 가져온 것들은 이 조선일보가 임의로 달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중권 교수 이야기를 뭐 다뤘던 그 제목은 아예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추미애 장관 땡땡 이것도 제가 뺐습니다. 근데 추미애 장관 땡땡 하면은 보통 이제 추미애 장관이 공격받기 좋은 글들이 이게 쭉 나와요.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따옴표하고 막 여당 횡포에 저항한 것. 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좀 뭐랄까요? 하여튼 여론을 좀 뜻대로 좀 몰려고 하고. 그러니까 뉘앙스를 줘서. 네네. 근데 그런 것에 이게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그 활동을 하는 것에는 이 포털이 그 제목만 실어준다라는 또 그 믿음과 또 그런 이제 뒷배가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런 면에서는 저는 이제 조선일보와 생각이 똑같긴 한데, 진짜 포털이 뉴스를 다루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쓰레기들입니다. 진짜 이게 완전한 쓰레기들이에요. 진짜 이건 기본적인 균형감도 없고 자기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종합하건데 이 신문도요, 독자들 보라고 만드는 신문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광고주들 보라고 만드는 신문이고, 이 신문을 많이 찍는 이유는 많이 찍어야 많이 읽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니 그 신문지 찍어가지고 계란 공장 보낸다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럼 뭐하러 그걸 찍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허장성세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건 뭐 자기들의 그 사세가 이 정도 된다라는 그 역시도 광고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대기업 회장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지. 그러니까 참 이 신문이 망조가 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갔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래 그따위 그 기사를 내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보니까 야 독자들 너희들 왜 보냐? 보지 마. 너희들 보라고 찍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저 광고주 씨는 회장님 보시라고 만든 건데 왜 이걸 보고 지랄 발광이니? 안 읽으면 될 거 아니야. 이 마인드예요 저는. 나는 진짜로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위기라고 느끼는 게 지금 한국 언론 상황 정도 되면은요. 이게 뭐 예전에 신뢰도 떨어지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발행 부수, 영향력, 그 다음에 경영적인 측면 모든 게 지금 다 적신호거든요. 이러면은 굉장히 절박해야 돼요. 구성원들이 절박해야 되고 어떤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지를 머리를 맞대야 되고 우리가 몇 년 안에 쓰러질 수도 있다. 몇 년 안에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굉장히 위기의식이 느껴져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그 현업 언론인 가운데 그런 위기의식 느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 얼마 전에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박철현 씨라고 그분 뭐 교수님인가요? 네, 교수님. 정말 한국 언론 망가진 이유를 소개하시는데 제가 가장 그 눈여겨본 부분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그 한국 언론이 망해가는 이유를 간략히 정리한다. 그 중에 가장 제가 공감이 갔던 게 뭐냐면은 온라인 유료화를 과감하게 내거는 언론이 없습니다. 일본은 온라인 유료화하잖아요. 네, 니케이는 2010년부터 온라인 유료화를 시작해서 2016년에 44만, 2020년에 65만까지 회원수를 불렸고 요미우리, 아사히, 마이니치도 유료 독자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언론이 살 길은 온라인 유료 독자 더하기 광고 더하기 컨텐츠인데 한국 언론은 온라인 유료화에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함. 스스로 망하겠다는 것인가. 왜 유료화를 못하겠어요? 누가 그딴 기사를 그 페이크 뉴스의 단어 아닌 그딴 기사를 돈 주고 봅니까? 어떤 골딘 놈이 말이에요. 대가리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대가리 지진이 나지 않는 이상 누가 미쳤다고 그걸 돈 내고 봐. 한국 언론 기사 중에 돈 내고 볼 기사가 어딨어? 저널리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널리즘은 정말 돈 주고 읽고 싶은 그런 기사. 뭐 잘 짜여진 한편에 잘 짜여진 각본 것 같은. 기업 정부에서 던져주는 광고 협찬금 혹은 포털에 전송되는 페이지 뷰. 그래서 어뷰징에 목숨 거는 거고요. 그걸 다시 이제 어뷰징으로 클릭수 해가지고 온라인 광고 또 받아낼. 그러니까 안 되죠. 유료화 생각도 안 하는 거고. 지금 한국 언론에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독자들에게 신임을 받겠다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야 독자들 너희들 왜 보냐? 보지 마. 우리는 광고주만 보시면 돼. 지금 이 마인드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런 언론에 미래가 있겠어요. 저널리즘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네. 덕분에 방송 전체가 광고가 되네요. 앞광고네, 앞광고. 뒷광고 아니고.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 독자 없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럼요. 그 유튜브가 그래서 가장 물론 이제 유튜브 중에는 좀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서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사람들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도 그 결국 독자 눈치 보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독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 아니에요. 신문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언론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독자들을 그 도외시하고는 안 된다. 그게 사실이 정말 독자들에게 우리가 좀 봉사를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만 독자들이 듣기 싫더라도 그 좀 불편해하더라도 진실인데 이걸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에 왔을 때는 진실 편에 서는 게 언론이라고 봅니다. 그때는 우리 고민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야죠. 대화를 하고. 유튜브는 좀 제가 봤을 때는
유튜브에서 그 김용민 TV를 포함해서 정말 정도를 걷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이런 사실 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의 기능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우리 저 시청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같은 시청자들의 공유의 지점으로서 특화가 돼 있지 여기서 정말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얻겠다라는 그런 건 없다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미 언론은 다 망했겠지. 그러니까 언론은 언론대로 불편하지만 정확한 사실, 진실을 보도하는 걸로 특화시키면서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신뢰로서 그 말하자면 평가를 받는 그렇죠. 또 저 가치를 인정받는 맞아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는 게 제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역할이 다른 거고 다른 그렇죠. 역할에 대해서 항상 자기 객관화할 수 있는 그런 성찰적 태도만 갖추고 있으면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 언론들이 왜 망가졌습니까? 이 유튜브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이제 김용민이가 주장하는 바나 또 생각하는 바에 동조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시청하는 거지. 아니 뭐 저 강용석 좋아하는 애들이 여기 와서 보겠습니까? 그렇죠. 가끔 와서 해방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저 언론은 좀 달라요. 언론은 어떤 크게 그 보수적, 진보적 논조의 칼라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실에 항상 바탕을 둬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그 언론이 지금 타락을 해서 광고주라는 특정 집단의 어떤 기호에만 맞춰가지고 유튜브식으로 언론을 하다 보니까 좀 망조가 드는 거예요. 유튜브는 유튜브의 고유의 영역, 지향하는 있고. 바가 있지만 또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은 언론의 맞아요. 갈 길이 또 따로 그럼요. 있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갈 길을 제대로 걸어야 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유 그래 오늘 또 저 방송을 아주 알차게 네.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저기 송편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쩌날리즘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중에 네. 구독 회원을 저희가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구독을 좀 많이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언론 역할을 하는 미디어 비평지로서 쩌날리즘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안 듣고 정말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는 그 언론에게 공세의 필봉을 휘두르는 그런 쩌날리즘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고 네. 예, 우리 다음 주엔 나오셔야 돼. 추석이 있는 아, 주간이지만 네네네네. 월화는 방송을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그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